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문신사 법안 공청회 관련해서 결국은 안전성 문제와 이제 규제 완화 문제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황 파악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한국 타투인협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시술자와 피시술자를 타투인협회 자체로도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1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내에서 이게 불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피해 사례들이 오히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5,000명은 타투인 협회에 등록된 타투이스트만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몇 3,000명 분입니까? 정도. 3,000분이요? 네. 예. 15,000분은 그러면 예술 타투, 예술 문신 말고도 미용 문신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 문신 시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 문신과 미용 문신을 포함해서 15,000명이라고 네.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대상자는 수백만에도 달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하셨는데요. 그거는 자체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게 아니라 한 3년 전쯤에 SBS에서 한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타투인협회에서 예술 문신을 할 때는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는 타투샵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의가 예술 문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술 문신과 미용 문신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문신사 법안인데요. 타투인협회에서 나오셨고 이제 주로 예술 문신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미용 문신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타투인협회가 예술 문신과 미용 문신을 하는 분들의 전체 의견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와 예술 문신과 미용 문신이 목적이 중요한 것보다 목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리 목적, 유무도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시술 방법의 차이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술 문신과 미용 문신의 차이가 목적이 어떻게 다르고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같은 경우는 어떤 디자인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요. 예술 문신과 미용 문신은 어떤 건지는 상상할 수 있는데 시술 방법에 있어서 안전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깊이. 예를 들면 피부에 스티커처럼 손상을 안 주고 하는 타투도 있을 것이고 표피, 진피, 깊이 차이도 있을 거잖아요. 같은가 여쭤보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다른 것은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전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의학적인 소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표피나 진피 깊이가 같다면 예술 문신이 미용 목적의 단순한 눈썹이나 속눈썹보다 부위가 좀 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과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렇게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안전성을 표현하는 건지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건지 피시술자 입장에서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안전성을 담보하는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위 자체에서는 사실 어떤 목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행위 자체는 같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석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예술 문신과 연구 문신 양쪽 다 이제 결국은 의학 쪽에서 나올 때는 이게 피시술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깊이, 그 다음에 색소 염료에 대한 안전성, 그 다음에 시술 시 범위, 이런 것들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로 구분될 때 어떤 것이 염려되는지 국민 입장에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타투인협회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의료행위로 정의되지 않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법안에서 저는 이 타투라는 게 어떤 상품으로서 팔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상품이 팔고 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판 사람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의사들한테 돌아옵니다. 아무도 이 따뚜를 한 사람이 그 부작용에 대해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면은 병원으로 가라고 말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더 어폐가 있는 것이 더 넓은 부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통이 동반되는데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법과 관계가 없고 의약품을 쓰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조그마한 문신 같은 눈썹 문신 같은 거는 의학적으로 단순한 색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제거를 할 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쉽습니다. 하지만 예술 문신은 거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10번, 20번을 해야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엔 그렇게 넓은 부위를 할 때 일회용 바늘을 쓴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회용 바늘을 쓰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일회용 바늘을만 씁니까? 거기에 전부 다 소독약을 바르고 환자에게 포를 뒤집어 쓰고 장갑을 쓰고 가운을 입고 수술을 들어갑니다. 진피까지만 들어간다 해도 세균이 들어갔을 경우에 엄청난 감염이 생기고 그걸 항상 그 넓은 부위를 예술 문신을 할 때 소독을 해가면서 하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문신을 한 뒤에 생기는 여러 가지 C형 간염, A형 간염, 뭐 유가종 이런 것보다 제일 많은 것은 하고 난 직후에 발적이라든가 따가운 증상, 세균 감염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논문으로 수십 내를 보건연구원에서 나온 거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에 대한 증례 보고일 뿐이지 수시로 병원에서 뭐 일상화돼서 보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을 허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인 걸 갖다가 양산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공감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저도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공청회 자료에 그 첨부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 의사분들이 보내주신 타투에 대한 어떤 소견서들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국내에서만 이 타투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그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타투가 의료법 위반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그 나라들도 당연히 검증이 됐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쪽 나라에서는 그것을 의료법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저희 국내에 어떻게 보면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나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투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히 범법 행위로 그냥 확대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